얘는 뭐가 안 되세요? 안 되는 게? 일단 발열이 CPU 온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보니까 온도가 높다. 시네벤치 한번 돌려봤는데 예. 그 크라켄 280 네. 스페이스거든요. 예. 근데도 거의 100도를 뭔데요, CPU가? 16000K 16,000K, 16,000K요? 13600K. 아, 13,600KF요? 네, 그거랑 그 메모리가 5600짜리 들어가 있는데 예. 보니까 4000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삼성 거예요? 네, 삼성 5600이요? 네네. 근데 물 쏟은 PC들이 가끔 오거든요. 근데 가끔 오는 PC 중에서 고장이 제일 심해요, 얘가. 예, 그러니까 고객분이 한번 켜셔서 더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확인한 건요, 보드 불량, 그리고 그래픽카드 불량, 그리고 파워 불량. 지금 테스트 중인데 CPU도 불량인 것 같아요. CPU도 불량. 살리지는 못하죠. AS를 받을 수 있으면 AS 받고 AS가 거부되면은 새로 사야죠. 일단 제가 확인해서 정상으로 확인한 건 메모리. 올로아이 메모리 4개는 저희들 메인보드에 옮겨가지고 쓰는데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이상이 없고 파워, 보드, 그래픽카드, CPU 다 불량이에요. 뭐 일단 지금 확인한 건 그래요. 제가 테스트 중에 지금 또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오후에 좀 더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불량이고 CPU도 지금 저희 메인보드에다 꽂아서 지금 불려오는데 CPU도 불량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13600K 13600K도 온도가 꽤 높긴 높은데 100도요? 13600K를 순행 달았을 때 제가 몇 도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최근 영상들 중에 13600K를 공랭을 달아야 될까 순행을 달아야 될까. 이것도 본것 네, 같은데. 그때 그게 온도가 95도 101도거든요. 네. 이제 13600K F나 K 같은 경우는 공랭 달아야 된다고 하길래 공랭 달아 쓰시기는 하는데 네. 이제 공랭을 달아야 되는 게 맞는가. 보면 5600인데 4000으로 내가지고 맞는 건가 해가지고. 뭐 인식되는 거는 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또 이제 비보드라서 네. 더 그럴 수도 있고.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셨네요. 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최신 버전인 것 같고 4800은 고객분이 해보신 거예요? 네네, 제가 바꿔 인터넷에 보고 바꿔보긴 했는데. 이제 보드에 따라서 네. 4800으로 잡힌 애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5200으로 잡힌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4000으로 잡히는 거는 조금 또 그러긴 하겠네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요. 기본값으로 좀 할게요. 네. 기본값 초기화 한번 하고 모델이 뭐였죠 아까? B760M 플러스 와이파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더 있나 좀 볼게요. 네. 일단은 메모리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바이오스 더 업데이트 버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업데이트를 좀 해보고 메모리 인식 부분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메인보드에서 이제 그 메모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패치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밖에 없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수동으로 바꾸시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4000으로 인식을 하고 다시 또 껐다가 재부팅한 다음에 들어갔을 때 480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처음 한 번만 4000으로 인식하고 이게 가장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이게 최근 버전이에요? 네, 가장 마지막 거고 일단 이거를 업데이트 해보고 바이오스 상에서 조정이 되면 다행이고 예, 안 되면 그냥 4000으로 쓰시거나 네. 수동으로 오버를 하시거나 안 그래도 문제가 지금 많거든요 삼성께. 네. 호환도 잘 타고. 조립은 처음 하신 거죠? 아닌가요? 그전에도 조립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그냥 조립된 상태로 가져온 거예요. 아, 완성품을 구매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글로 AS를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그 당근으로 산 거여가지고 중고로. 이 정도도 당근 중고가 거래가 돼요? 네. 새 제품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싸게 올라져 왔길래 좀 알아보는 해가지고 사긴 했는데. 그렇군요. 희한하다. 이거 왜 팔았지? 평균적인 그 금액대가 있잖아요. 네네, 중고 시세가 있죠. 네. 근데 그것보다 좀 저렴해요. 저렴하게 올라왔길래 200 주고 샀거든요. 중고 시세 가격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 거래를 안 해가지고. 200 주고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것저것 인터넷 보고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이제 메모리랑 이제 CPU 네네. 같은 거 온도가 너무 어, 높게 잡히니까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래서 가급적 이제 360 순행 이거 권해드리거든요. 온도 올라가면 돌잖아요, 팬이. 그렇죠. 네, 고수리 말고는 조용해서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5천 잠깐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메모리 방금 전에 고객분이 와 했잖아요. 네. 와 했던 이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첫 들어갔을 때 4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그때는 5200이나 5600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도 바이오스 마지막 최신 버전 업데이트하고 4000이었던 게 다시 바이오스에서 저장을 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5600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오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아주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네, 그건 해결됐죠? 네. 근데 실제 좀 불안해요. 5600이. 네, 그건 조금 참고해야 되고. 이슈가 좀 워낙 많아서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사실. 막 다 지워놔가지고. 뭐 지우셨는데요? 저 지금 뭐 깔려있나 좀 보려고 그런 건데? 뭐 지우셨어요? 시네벤치 같은 거 그냥 다 지워놨어요. 아, 그런 거 말고. 없어요. 아예 그냥 소매 상태로 받는 거 해가지고 깔린 것도 없을 거예요. 자, 영상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라켄 순행을 설치를 하면, 네. 이 크라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줘야 돼요. 그게 크라켄 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안 깔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온도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 알 텐데 이거 그냥 없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일단 볼게요. 현재 13600KF 아이들시 온도 45도,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벤치 돌렸을 때 100도 찍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그러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도 찍었어요. 그죠? 좀 그렇죠. 13600KF인데 왜 100도 찍지? 네네. 제가 크라켄 어플을 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어플을 깔아볼게요. 설정에서 최소화하고, 이게 중요한데 냉각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퍼포먼스, 네. 그리고 펌프는 성능으로 놔도 되고 고정으로 놔도 되고, 네네. 고정은 2900rpm이고요. 성능은 보통 2400rpm 정도. 네네. 네, 일단은 성능으로 놓을게요. 이제 크라켄을 깔았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아까하고 다르죠. 네. 아까는 시작하자마자 하자마자. 바로 100도인데 지금은 한 90도 선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81도, 90도 선에서. 네. 여기서 온도를 조금 더 낮추려면 아까 그 펌프 성능을 고정으로, 아. 그러면 이제 2900rpm이니까 네. 이 정도면 썬을 많이 바른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까지 바를 필요는 없고. 브라켓도 달았네. 저 파란색 저게 사설 브라켓이에요. 네네. 차이가 있네요. 달아주면은 좀 CPU 눌러주는 그 압력을 좀 고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온도도 더 잘 잡아준다라고 12세대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13세대에서는 또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저거는 개인 취향. 네. 부팅도 빨라지죠. 처음엔 좀 느려도 네. 그 다음부터는 빨라집니다. 온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뭐 모델에 따라서 꿀딱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뽑기, 예, CPU에 따라도 예, 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수율의 CPU를 만나면 온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훨씬 괜찮고, 조금 수율이 떨어지는 제품 만나면 온도도 다른 것보다 조금 온도가 높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수율 CPU만 골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 놓으면 RPM이 2900까지 가요. 올라갔죠. 네. 3000 RPM, 2900이거든요. 댓글에서 꿀딱이네, 중고로 팔아야겠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시네벤치처럼 100% 부하를 주고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리고 CPU 자체도 온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끔 얘들이 만들었어요. 인텔에서. 클럭도 잘 터져요. 지금 최대 클럭이 5000인데 네. 지금 현재도 5000으로 잘 터지고 있죠. 피코 2코도 마찬가지고. 순행도 3열을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다. 근데 이게 2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라켄 캠은 꼭 깔아줘야 된다. 네. 예, 안 깔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깔면 또 재밌는 것도 많아요. 나중에 고객분 엔제스트 캠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가운데 헤더 있죠. 네. 여기에 막 CPU 온도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픽카드 온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바꾸셔도 되고. 소음 부분도 조용하다 하셨는데 기본 베이스는 조용하지만 이렇게 부하를 막 주면 시끄럽습니다. 조용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돌아야 돼요. 네. 근데 캠을 안 깔면 걔가 그렇게 안 돌아요. 아. 예. CPU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다. 네. 아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메모리도 4000에서 5600으로 바뀌고 그러면 됐죠. 짧은 시간 내에 메모리 테스트까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통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시간 투자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일단 써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가져오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주의 많이 해줘야 돼. 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요즘 CPU들을 온도들을 다 이렇게 높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네, 만드시는 거 증상을 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원래 다른 그래픽 카드가 켜져 있을 때도 네.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부팅은 되는데 모니터가 신호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껐다 키다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같이 모니터까지 같이 켜지는 경우가 이제 한 두세 번 껐다 키면은 있거든요. 껐다 키는 걸 많이 하면 원래는 부팅하면은 네. 본체만 부팅이 돼갖고 다 켜졌다고 카톡 알림이 와요. 근데 모니터 그러니까 화면은 안 뜨는데 네. 윈도우 구동은 된다. 네네.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두 개를 동시에 껐다 켰다를 같이 하면 아니요, 그냥 그러면- 본체만 아, 껐다 그러니까- 켰다 하다 보면은 가끔 네. 같이 켜져요. 화면이요? 네. 그렇게 한 번 켜지면 또 계속 되거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한 번 안 켜지더니 이제 계속 안 켜지는 거예요, 모니터가. 네, 화면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그 명절 때였거든요. 그래서 잠깐 근처에 계시던 분이 와서 그냥 이제 그래픽 카드에 있던 기피 케이블을 여기 뭐라 그러지? 내장 그래픽. 네네, 내장 그래픽 카드 연결하니까 부팅이 돼서 네. 그리고 예전부터 좀 그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 그래픽 카드 문제구나 네. 하고 개념 빼고 여기 새 거를 샀거든요. 네. 근데 다시 연결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어찌됐든 화면은 안 뜨지만 윈도우 구동이 돼서 카톡 알림도 오고 다 된다. 네. PC를 여러 번 껐다 키면 어쩔 때는 올라온다. 네. 그래서 주변 다른 수리점에 가서 AS 받았는데 그래픽카드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네. 그래픽카드 사서 꽂았는데 네.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지금도 그래픽 네. 카드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 본체에다 네네. 하면 되거든요. 스위치 어딨죠? 네, 어딨죠? 이렇게. 예. 이게 P3인가 P1인가 그렇죠. 케이스.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친구한테 그냥 통째로 받은 거라서. 이 선물로 천천히 먼저 상담하세요. 아, 오전에 전화 한번 12시 전화 주셨었던. 전화 제가 통화량이 조금 돼가지고. 아, 그쵸.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네네. 얘는 호스를 지금 라이저 케이블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라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메인보드의 슬롯을 네. 별도로 빼서 꽂는 이게 라이저 네네네. 케이블이에요. 네. 이 라이저 케이블도 은근 분량이 많이 나요. 걔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얘가 문제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낄 공간이 쟤는 없어갖고. 어쨌든 빼야 돼요. 보드에 꽂으려면 얘는 다 분해해야 돼요. 그러게. 원래 케이스 자체가 이제 뭐랄까 오픈형 케이스가 원래 네. 그렇게 만든 거라서. 학교 연구용이에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쓰는 아, 거. 집에서 개인용이에요? 네네. 올라오세요. 그러면 라이저 케이블 분량. 얘가 문제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라이저 케이블 분량. 만약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 안 하실 거면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그냥 바로 꽂아 쓰셔야 돼요. 여기 바로 꽂아 공간이 돼요? 얘를 꽂으면은? 빡빡하죠. 지금 순행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가 나- 나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고객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나 그냥 당장 급하니까 네. 보드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꽂을 거야. 근데 이렇게 꽂아도 사실 기본 일반적인 브라켓이 있으면 그거 달아도 되겠지만 없으면 지금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네. 좀 덜렁덜렁거리고 위험하잖아요. 불안해갖고. 그런 경우에는 라이저 써야죠. 뭐. 라이저 케이블 구입을 해서. 지금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없어요. 이거 잘 찾지를 않으셔가지고 없어요. 라이저 케이블도 이제 PCI 3.0이 있고 4.0이 있기 때문에 2070 네. 얘를 그냥 여기다가 지금 달 수 있게 설치해 줄 수 있으세요? 고정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다운됐다? 제가 건드려서 그런가? 그래픽카드 길이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2070이면은 그렇게 안 길 것 같기도 한데 좀 기네. 조금 기네요. 네. 근데 순간순간 멈춘다. 근데 멈추는 게 좀 있어요, 컴퓨터가. 좀 멈추거든요? 멈췄어요, 지금. 이거는 뭐 원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라고 그러게요. 말씀드리기가. 일단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증상, 화면 안 뜨고 이런 건 네. 라이저 이거- 케이블 케이블. 때문에 케이블 불량이다. 네. 예. 그 기사가 아마 이거 안 빼서 이거 뺄 줄 몰라가지고 아마 바로 못 꽂으신 것 같고 네. 바로 꽂아서 되는지만 확인했으면 그래픽카드를 안 사지 않았을까. 예. 그 기사가 그래픽카드 불량이라 해가지고 샀다면서요. 그쵸. 걔는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면 보드에다가 바로 물려봐야죠. 이거 얘는 여기도 단다. 그러게. 이 순행하고도 다네요. 그러면은 항상 얘를 사갖고 원래처럼 달아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다요. 순행하고 닿아서 안 들어가 이봐요. 안 되네. 한 3cm? 한 2, 3cm 정도 모자르죠. 얘는 그럼 올 수도 없는 네. 거고 얘를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이 케이블 라이저 케이블 구매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걔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쟤에다가 물리려면? 라이저 케이블이요. 아까 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아, 버전이 3.0 있고 4.0 있고, 이게 브라켓이 일반적인 거 사도 다 맞으려나? 이거 케이스 조회해가지고, 네. 이 케이스에 보면 상세 내역 나오거든요? 네. 맞는 걸로 찾아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똑같은데, 네. 이 브라켓에 달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이게 좀 달라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얘가 다양하게 나오네요. 지금은 D램에 불이 들어와요. 이 주황색 불 들어온 게 D램이거든요. 네. D램이라고 하면 메모리 관련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보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램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뜨는 거거든요. 메모리 1번, 3번을 빼볼게요. 좀 넘어가잖아요. 그죠? 화이트 불 들어오고. 네. 메모리 관련 쪽에 문제. 저 D램에 불이 자주 들어온다 그러면 이 풀뱅크 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걸 수 있어요. 네, 네 개 다 끼웠을 때. 이거는 뭐 테스트하거나 확인해 보면 끝이 없어요. 오래 걸려요. 풀뱅크를 채워서 그런 건지 네.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는 당장 알 수 없어요. 보통 메모리 접촉 불량도 잘 나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켜서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 메모리 부분은 뭐라고 딱히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 D램에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메모리 관련 문제에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 근데 대기에서 사용할 때 가끔씩 저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D램에 불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 얘들 문제가 맞다. 이걸 잘 모르셨으니까 아마 네. 캐치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보시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대하면 나오니까. 근데 또 안 되네. 지금 또 메모리 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제가 이제 2, 4번을 꼭 빼볼까요? 아까는 1, 3번을 뺐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2, 4번을 빼요. 계속 불 들어오네요. 네, 또 안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1, 3번 메모리가 문제 있거나 1, 3번 슬롯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딱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보드도 그렇고 다 단용된 거기 때문에 보드 AS는 끝났죠. 꽤 오래된. 네, 끝났어요. 일단 1, 3번 메모리를 2, 4번으로 자리 옮기는 거예요. 옆에 걸로. 조금만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봐주셔도 괜찮아요.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안 되네. 다시 꺼볼게요. 다시 메모리 뺐다가 다시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안 되면 이 두 개 메모리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이 없어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쵸? 구입하신 분이 메모리를 4개짜리 쿼드로 4개짜리 한 개 세트로 구입을 하셨는지 2개짜리 한 세트, 2세트를 구입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세트는 권장하지 않아요. 특성을 탈 수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건 다른 분한테 받으신 거라 하셨잖아요. 네. 아닌가? 그거 맞죠? 네. 그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기존에도 메모리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게 분명히 흔적이 있다. 왜냐면 얘는 게임 메모리라 네. 얘 재질 자체가 여기 보시면 스틸로 되어 있어요. 네. 날카롭다는 얘기죠. 네. 이 호스 보세요. 많이 파였죠. 많이 뺐다 꼈다. 그렇죠. 유추가 되죠. 이렇게 막 거의 절단은 아니지만 많이 까졌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계속 뺐다 꽂았다를 하면서 얘를 자꾸 이렇게 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이만큼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인식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안 되면 뺐다 꽂았다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상처 날 수가 없어요. 지금 4개 다 꽂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똑같죠. 그러니까 또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해보는 건데 바이오스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최신 버전이 있나 보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어가죠. 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제 만약에 뭐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 모르겠는데 맡기신다 그러면 저희가 바이오스도 다운받아가지고 업데이트도 해보고 다시 또 교차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단한 메모리들이 롬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얘는 문제가 있고 쟤는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냥은 설치 안 되니까 쟤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이렉트로 꽂으려면 그래픽카드하고 간격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아예 꽂을 수가 없고 그래픽카드 세우려면 바꾸셔야 되고 지금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꽂아서는 잘 되니까요. 지금도 꽂으면 잘 올라오니까
지금 넘어가잖아요. 윈도우 올라오죠. 네. 기본적으로 꽂는 게 2, 4번 꽂는 거예요. 2, 4번 꽂고 1, 3번 채우고. 이 미오팔 케이스는 제가 처음 봐요. 네. 저도 얘기만 듣고 미오팔이라는 케이스가 있다. 가성비로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켜볼게요. 그럼 이 펜들이 다 LED 펜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4개가 다 LED 펜이다. 근데 주는 LED가 안 들어온다. 네. 판매점에다 얘기했더니 처음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면서 네. 대화를 좀 했는데 네. 원인을 잘 못 찾겠다는 식의 얘기가 됐고. 들어오는데요? 또 지금 들어오나요? 네.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네 이게?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접촉 불량인가 본데. 왜냐면 이동하시면서 네. 흔들리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있었던 거였냐면은 네. 컴퓨터가 처음에 안 켜지는 거였어요. 안 켜졌다고요? 예. 네. 그러다가 한 3분 정도 켜놓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컴퓨터가. 아, 네. 그리고 나서 팬이 계속 안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고 펜이라면은 불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 있었고. 아, LED 불이. 지금 아마 이 5V RGB 여기다가 연결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여기다 연결했죠. 잘 들어오는데 뒤에를 좀 볼까요? 미팔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본 적이 있나?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아, 얘들 나사를 풀러야 되네. 수정님 처음에 주문할 때 네. 펜도 안 달려서 주신 거예요. 이 펜이요? 네. 아, 이 펜이 없었다고요? 네, 요거랑 네. 요 끝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고객분이 설치하시고? 네. 그래요? 네. 좀 당황스럽죠. 컴퓨터 조립회사한테서 산 건데 아니, 패치가 안 달아서 실수를 해도 그렇지. 이 펜이 없이 와요? 원래 이 케이스가 펜 있는 모델, 없는 모델 각각 있나요? 없는 모델인데 이벤트로 이 펜을 이번에 서비스로 준 아, 거예요. 이벤트. 네. 근데 깜빡했구나. 잘 꽂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불이 안 들어올 때는 제가 하나씩 또 꼽아봤었거든요. 네. 이걸 다 빼고 저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다 각각 했었는데 그때도 불이 안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불이 들어오네요. 안 돼야 제가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뭐 블로그를 알아보니까 네. 허브를 원래 달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허브 달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개별 스위치로 해서 빼서 별도 외부 개별 스위치로 해서 내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꿀 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메인보드 5V RGB로 연동해가지고 돌릴 거다 그러면 굳이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냐 펜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가바이트 거예요? 기가바이트 A620M이라는 네네네. 기가바이트는 이제 GCC라는 어플을 이용하거든요. 이제 안 들어왔었거든요. 컴퓨터 켜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원인이 워낙 많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이 잘 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면 네. 메인보드 내에서 RGB를 안 내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어플인가 뭔가도 설치해서 해봤었는데 네, 반응이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RGB 연동 프로그램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다. 얘들이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오류가 날 때도 있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제가 일단 GCC 깔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깔아서 좀 볼게요. 오늘 케이스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해요. 유튜브 영상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진 않더라고요. 드라이버 세팅 같은 건 다 했어요, 그럼요? 거기서 아, 깔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 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아, 해서 온 거예요? 메인보드 RGB 툴 얘 깔아야 될 것 같고 이 두 개는 깔아야 되겠는데요? 네, 깔아주세요. 색깔이 확 바뀌었죠? 네. 이제 바꿔볼까요? RGB 퓨전 여기서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서 RGB 퓨전에서 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어디 보자. 고정으로 해서 케이스는 역시 흰색이 짱이죠. 네, 흰색으로 하고 5V RGB가 얘거든요. 네. 얘를 고정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프로그램도 이거 설치하지 않았었어요. 그 RGB 테스트 체크할 이거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기가바이트 RGB 구글에서 쳐가지고 그냥 네. 다운로드 받아서 했었거든요. 지금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 이 GCC라는 어플 이걸로 여기서 다 해요. 드라이버 세팅도 여기서 하고 RGB 연동도 여기서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이트 이쁘게 잘 나와요. 환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요 그래픽카드 라이트 색깔은 바꾸시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 그래픽카드에서 RGB 연동 케이블을 줄 것 같은데요? 그 5V 네, 5V. 그거 연결해야 돼요. 꼽을 수 있는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박스 안에. 네, 그걸 연결해야죠. 안 가졌어요? 아니 차 안에 있긴 한데 네. 그걸 갖고 와서 꼽으면 저 네. 밑에 게 꼽을 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단자는 여기다 꽂아요. 네. 그죠? 네. 여기다가 딱 네. 꽂으시고 5V 헤더레 있잖아요. 네. 아까도 시스템 펜 4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죠? 네네. 여기다 커버 떼서 여기 제가 주실게요. 네.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져와서 해도 될까요? 가져오세요. 네. 편 있어가지고. 가져오세요. 네. 갤럭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고사양 그래픽 카드들은 네. Y자로 돼 있어요. 하나는 그래픽 카드, 네. 하나는 거기서 주는 지지대. 막 지지대에도 막 이쁜 애들 있거든요. 맞아요. 갤럭시.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Y자. 얘는 일자고. 이렇게 일자로 딱 빼야 훨씬 더 이쁘죠. 덜 지저분하고. 깔끔하네요. 그럼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펜 위치가 네. 조금 더 얘가 앞에 나와 있고 네. 얘는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은 없고요. 간섭 때문에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얘는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간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로 메모리가 펜하고 간섭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데 얘는 시금치 사이즈라서 간섭이 없어요. 내려도 돼요, 사실. 그래서 높이가 굳이- 안 맞길래 예. 이렇게 하는 건가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그 업체 맘이겠죠, 뭐. 그 조립자가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히트싱크 히트 파이프 있잖아요. 네. 여기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조립자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조립하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히트싱크 얘 높이하고 이 펜 높이하고 맞추거든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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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이분은 아마 요거 히트 파이프 높이하고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조립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웬만한 사람 막 이렇게 띄우진 않아요. 한번 켜볼게요. 이건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상에서의 설정, 기본값 LED가 들어오는 거고, 사용자가 이제 어플로 인해서 이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가 구동을 하면서 어플이 자동 실행되면서 색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정상. 바뀌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팅할 때, 끌 때, 내가 했던 거하고 다른데 또 왜 이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정상. 아, 색깔도 네. 자동으로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왜냐면, 아까 그 5V RGB를 흰색으로 우리가 입력을 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다 연결했으니까 음. 당연히 흰색이죠. 아, 예.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RGB 어플은 오류가 잘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트가 제일 이쁘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이쁩니다. 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용하다 꺼진다고요? 예, 근데 이제는 잘 켜지지도 않아요. 안 켜져요? 아, 예, 원래 켜졌었는데 방금은 안 켜지더라고. 오기 전에. 안 켜진다는 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화면이 안 뜬다는 아니, 거예요? 이게 아예 그 부팅이 네. 누르고 팅하고 그 다운되는 것처럼. 켜볼게요. 아, 네. 입금 문자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켜볼게요. 먹었어요. 스위치가 조금 안 좋은가 본데? 여러 번 누르니까 켜지네요? 아, 힌트가 좀안 좋고.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팅하고 꺼지는데 게이밍 그 조립식 키보드를 연결하면은 아까 USB 연결하면 꺼진다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 설치 기사님을 불렀는데 AS 기사가요? AS 출장을 불렀는데 네. 하나씩 다 해봤어요. 네, 근데 네, 네. 다른 건 안 꺼지는데 이제 조립식 키보드를 끼니까 꺼지길래 이 키보드가 문제다 해서 새로운 키보드를 사는데 그것도 꺼지더라고요. 그럼 키보드 말고 USB 다른 거 꽂아도 꺼져요? 마우스는 안 꺼지는데 헤드셋은 또 막 100%는 아니고 가끔 또 꺼지더라고요. 시간 하다 보면. 몇 시간 하다 보면요? 네. 그러면 기계식 키보드는 꽂으면 꺼져요? 네, 그게 해봤는데 꺼졌어요. 원래 쓰던 거랑 새로 한 거랑. 일단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한번 봐야죠. 네. 제 거 이제 키보드거든요? 네. 이거를 어디다 꽂으라고요? 여기, 아, 여기는 아무 때나. 여기요? 여기도 근데 아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안 될 거예요, 아마. 뒤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 인식이 안 된다? 여기는 아예 안 돼버리고. 잠깐만요. 앞에가 꺼지는 걸 떠나서 안 먹네. USB 3.0 저 단자가 예. 꽉 안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비스전이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사가 내부 열어가지고 좀
빼고 예, 해봤어요? 예, 예, 했습니다. USB 3.0 포트가 이 앞에 있는 거 2개. 예. 그게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딱 봐도 지금 비스듬하잖아요. 네. 응? 빠지잖아요. 아 근데 일단 꽂혀 있어야죠. 그래야 제가 테스트를 네. 하니까. 꽂아놓고 네.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자, 꽂았거든요. 예. USB 한번 꽂아 보실래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가네요. 네, 네, 지금 USB 쇼트 나면 안 켜져요. 전원을 아예 뺐다 꽂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껐다 켜면 껐다 켜야 돼요. 딱 좀 기다렸다가 켜야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켜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기다렸다가 키면은 좀 이따 킬게요. 예. 저희 케이블로 꽂아볼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이게 그 켜지는데 팅하고 바로 꺼져요. 이렇게 한 다음날 키우면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다운된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바로 꺼지더라고요. 불 들어오자마자. 잘하면 파워블량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저랑 증상이 비슷한데 그분 뭐였어요? 파워 불량이었더라고. 아. 났어요. 파워블량일 것 같은데요? 그거 보고 예, 전화드렸어요.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안 아이. 들어요. 5번 키면 5번 다 들어와야죠. 아, 안 들어오잖아요. 네. 예. 파워블량일 것 같아요. 그럼. 파워가 USB랑도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다 연관될 수는 있죠. 파워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네. 파워는 저희 걸로 지금 다시 바꾼 거예요. 한번 켜보세요. 일단 켜지죠. 일단 USB 한번 꽂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꽂아볼까요? 꺼져보겠어. 안 꺼지죠. 아, 파워는 됐네. 키보드도 먹네. 시작 버튼 아, 네. 올라가라 내려가라 잘 먹죠. 네네. 파워는 됐네. 파워 불량. 그러니까 가끔 고객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전원이 켜지는데 왜 파워가 불량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답변하기가 힘들죠. 전원만 가해진다고 파워가 정상은 아니에요. 파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게 복잡한데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볼트도 잘 나와야 되고 3.3V, 12V, 5V도 잘 나와야 되고 또 뭐랄까 신호도 잘 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최대 피치를 딱 찍었을 때까지도 잘 버텨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퉁퉁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막 게임할 때 꺼져요. 재부팅 되어 뭐 이런 것도. 처음 살 때 주는 키보드 있잖아요. 네네. 그거 쓸 땐 그냥 되는데 불 들어오는 거 헤드셋도 불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꺼지고. 5V나 이런 걸로 당겨가지고 USB가 5V거든요. 중요한 거는 간이 테스트기에서도 물려서 10번 입력을 가하면 10번 켜져야 돼요. 고장이든 정상이든. 네. 근데 10번 했을 때 2-3번 켜지고 나머지 7번 안 켜져. 그러면 그건 파워 불량이에요. 일단 켜져야죠. 네네. 얘는 파워 불량. 네. 뒤에도 꽂아볼까요? 한번 아까 예,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어디에? 여기 이쪽에. 아, 예. 예. 그거예요? 네. 아무 때나 꽂아도 꺼졌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되네요. 키보드 잘 먹고. 예. 파워 불량. 네네. 파워는 안텍 거네요. 안텍 거고 750W짜리 파워고 세미 모듈러예요. 기본 사용하는 선은 들어있고 저 뒤에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다른 거는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꽂아 쓸 수 있는. 자 이제 파워 교체도 끝냈습니다. 이제 한번 켜볼게요. 선정리도 얼추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원래 갤럭시 그래픽 카드가 처음에 딱 키면은 후앙합니다. 아, 네, 그래서 조용해지죠. 그래픽 카드는 정확하게는 RTX 2060 슈퍼였네요. 네,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네.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아까 파워는 그러면 AS 대행 해드리면 되고요. 예. 시간은 좀 며칠 걸릴 거예요. 이거 그냥 중고로도 혹시 판매가 되나요? 중고 판매가 되기는 되죠. 뭐 금액을 얼마에 놓고 파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지만 판매는 되긴 되죠. 그 당근이나 주거나라나 이런 데에서 고객분은 저 파워 시세를 좀 보세요. 시세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파시면 되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끌게요. 좀 이따가 주소 좀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주연테크 거네요? 완제품이네요? 아니면 케이스만 그런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LG에서 샀던 것 같아요. LG? 네. LG 어디? 뭐 홈쇼핑? 하이마트 가서 샀던 것 같은데. 아, 하이마트요? 네. 컴퓨터 옆에 보니까 주연테크라고 적혀 있어요. 네네. 일단 주 증상이 뭐 어떻게 안 되세요? 그냥 모니터에 신호 없음. 아, 화면이 네네. 신호 없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램이나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이면 그럴 수 있다 해서 뺐다 꼈다 해봤는데 아, 마우스랑 키보드만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고 모니터는 계속 똑같아가지고. 볼게요. 갑자기 그래요? 아니면 뭐 이사를 하고 나서 그래요? 뭐, 이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쓰는 건데 네.
원래 타워형으로 엑스바디라는 기구 쓰는데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이제 딴 데로 옮겨서 그냥 개인용 업무 컴퓨터로 쓰려고 하는데 네. 옮겨서 딱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일단 지금 메모리 탈부착했다고 하는데 네. 메모리 장착을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아 예. 제대로 못 꽂으셨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컴퓨터 처음에 모니터 연결할 때 네. 단자를 어디다가 꽂았어요, 혹시? 처음에 여기 꽂았다가 거기에 꽂으면 안 되죠. 네, 예. 잘못된 거 알고 이제 아래쪽에 꽂았는데 예. 그게 메모리 탈부착하고 그 후에요? 네네 할 때마다 다시 하고 했었는데 일단 메모리부터 다시 꽂을게요. 메모리를 네. 지금 잘못 꽂혀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보니까 잘 꽂힌 줄 알았는데 주연테크 네임 브랜드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조립 PC용으로 바뀌었네. 2년 전에 샀던 거라 저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보드하고 위에 상단 펜하고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옆으로 메모리를 제끼기도 힘드네요, 이거 지금. 네, 저 안 제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래. 이게 간섭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케이스를 왜 이런 걸 선택을 했지? 그래도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거네. 16기가짜리 하나네요. 네. 그러니까 조립할 때는 모르는 거죠. 조립을 하고 나서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탈부착 하려니까 힘든 거죠. 한번 켜볼까요? 일단 메모리 탈부착은 했거든요. 왠지 이거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 접촉 분량. 혹시 여기서 램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나요? 메모리도 추가로 가능한데 저희는 삼성 메모리밖에 없어요. 가급적 메모리를 섞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왕이면은 삼성이 16기가면 삼성을 꽂으시는 게 나은데 지금 SK 하이닉스 꽂혀 있어서 삼성을 꽂아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모니터도 가져오셨는데 연결 안 해봐도 되겠죠? 원하시면 하고요. 첫 번째 고객분이 이제 이 PC를 이동을 하고 다른 거에 꽂았다가 이동하면서 연결할 때 네. 모니터를 분명히 이 위에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안 떠. 왜 안 뜰까? 또 처음에 안 됐는데 네. 이거 탈부착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잘못 꽂은 거였는데 위에다 꽂고 화면이 안 뜨니까 왜 안 되지?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 그래픽카드 메모리 꽂아보래. 그래서 그걸 뺐다 꽂는데 빼긴 뺐는데 잘 못 꽂으신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 꽂아도 안 되고 위에다 꽂아도 안 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잘 보이네. 네. 바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죠. 이게 공간이 중요해요. 작업 공간이. 모니터 연결 잘못하는 거는 흔해요. 그래서 주연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이거 있죠. 네. 이게 지금 RGB DVI 단자예요. 네네. 여기 연결하지 말라고 커버로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HDMI에도 막아놨으면 고객분이 안 꽂았을 텐데 이거 좀 고무로 좀 껴놓은 거거든요. 네. 끼지 말라고. 다행이죠. 부품 고장 아니면. 사양도 나쁘진 않네요. i7이네. 1700에 메모리 16기가고. 현재 아이들이 지금 79도까지, 78도, 79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80도 선에서 방어해준다. 제가 봐서 85도까지도 방어해준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괜찮네요. 일단 메모리 16기가 하나 장착했고요. 인식은 잘 됐어요. 네, 램이 섞여서 그렇지. 하이닉스 16기가, 삼성 16기가. 이거 이제 TM5 메모리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요걸로 해서 조금 테스트하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 계시고요. 한 20분? 그래도 한 20분도 짧은데 사실 한 20분 정도만 테스트 하시죠. 네. 네.